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연어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은 국내 주식 투자반 영상으로 5G 통신 장비주가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기업별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5G 통신 장비주가 7월 초부터 가파르게 상승해서 9월 초에 고점을 형성한 다음 10월 중순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면 쌍봉 차트다, 이래서 이제는 하락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있는데요. 정말 이게 끝일지 아니면 한참 더 남았을지 살펴볼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에 앞서 주의사항으로 본 영상에서 언급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매수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임을 꼭 명심하시고, 해당 영상에서 언급되는 종목들 중에 김파고는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에서 자료가 제작되어 있는 점도 고려해주세요. 누군가의 추천 한마디 혹은 자료 하나에 주식을 매수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정말 그런지 본인이 꼭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8월 올려드린 국내 주식 투자반 영상에서 저 김파고는 2020년 하반기 투자 전략으로 기존 주도주 중에 정부 정책이 있는 대형주 위주로 투자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한 섹터가 5G 섹터였는데요. 5G 통신 장비주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해서 이제라도 손절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홀딩하면 이익을 볼지 등 주린이들의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10월 21일 주가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5G 통신 장비주들은 대부분 9월 8일 고점 대비해서 적게는 17%, 많게는 37%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해당 표를 보시면 10월 21일 종가 기준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9월 8일 최고점을 찍고 하락한 상태이며, 기업별로 등락률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7%까지 하락한 것을 살펴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시총 자체도 업종 대표주인 KMW는 3조 5천억까지 갔던 시총이 2.9조 원으로 내려와 있고, 하락률이 컸던 에이스테크, 서진시스템의 경우에는 시총의 35%나 날아간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먼저 대부분의 기업의 최고점이 9월 8일에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영화 올드보이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오대수, 너는 물어보는 질문이 잘못됐다. 즉, 우리는 5G 언제쯤 반등할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5G 왜 주가가 9월 8일에 대부분 하락했을까로 바꿔보면 하락했던 이유를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도표에서 유비커스만이 5월 29일 최고점이라서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유비커스의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 5월 29일 최고점은 긴 피레침 모양으로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최근 3개월 내 고점은 유비커스 역시 동그라미로 보이는 음봉인 9월 8일 42,650원이 최고점이었습니다. 결국 유비커스 역시 9월 8일로 최고점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9월 8일 최고점을 찍고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물어봐야 할 건 왜 9월 8일이 최고점이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먼저 9월 8일이 코스닥 지수의 최고점이었는지 의심해 볼 수 있는데, 9월 8일 코스닥은 8월 하락 이후에 상승하면서 여기 작게 보이는 음봉이 9월 8일인데 이때 지수가 880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코스닥 지수는 다시 일주일 동안 상승해서 9월 16일 905포인트로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905포인트에서 현재 830을 찍을 때까지 대략 지수는 10% 내외를 하락했지만 5G 종목들은 20%에서 40%까지 하락하며 코스닥 지수 대비 언더퍼폼한 상황입니다. 9월 8일 코스닥 지수가 최고점도 아니었는데 5G 종목들은 왜 9월 8일 최고점이었을까요? 바로 9월 7일 장 종료 후에 나온 삼성전자의 미국 버라이전 통신사로부터 7.9조 원 5G 장비 수주 공시가 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월 7일 장 종료 후에 삼성전자는 7.8조 원의 5G 수주 공시를 했고, 그 이후에 5G 장비 수주 뉴스가 쏟아졌는데요. 증시의 유명한 격언 중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가 이번에도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통신 장비 시장에서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수주할 거란 기대감으로 그동안 상승해 왔는데, 실제 수주 공시 뉴스가 나오자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에 사람들이 매도를 던지면서 지속적인 약세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결국 5G 통신 장비주가 9월 8일 최고점을 찍은 데는 삼성전자의 수주 소식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주가가 왜 하락했는지 파악했으니
이제 질문을 바꿔서 버라이전의 통신 장비 투자로 인해서 전 세계 5G 장비 투자는 이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시작일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5G 통신 장비 대장주인 KMW의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주가를 비교한 표인데요. 먼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3G 장비 관련한 매출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한번 상승했었고 2011년부터 13년까지 4G LTE 관련 장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했다가 2018년 중순부터 2019년까지 5G 통신 장비 매출 증가로 인해서 주가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매출은 19년 중순 정점을 찍고 현재 2020년 조금 하락한 상황인데요.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핵심은 저는 2018년 찍은 5G 통신 장비 매출이 과연 5G 통신 장비 캐펙스의 최고점일까? 아니면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전 세계 가장 큰 통신 장비 시장인 미국 시장의 1등 통신사인 버라이전이 삼성전자의 5G 장비를 발주하면서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주가가 현재는 수주 공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제 5G 통신 장비 투자가 끝난 건지, 만약 이게 끝이라면 주가는 앞으로도 약세를 보이겠지만 버라이전을 시작으로 다른 미국 기업들의 장비 발주가 이어지거나 미국 시장 이외에도 인도, 유럽, 중국 등 세계 여러 시장에서 5G 투자가 이어진다면 저는 주가의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전 세계 5G 투자는 2018년이 최고점 혹은 2020년 9월에 나온 버라이전의 투자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월 20일 SK증권 이동주, 나승주 연구원이 쓴 보고서에 살펴보면 5G는 2019년 대비해서 2025년 전 세계적으로 그 보급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도표에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5G 장비 보급률인데요. 2019년에는 주황색이 거의 없는 도표에서 2025년에는 주황색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70%까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5G 장비 투자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금융투자의 김홍식 연구원님이 9월 15일 발간한 5G 여기서 한참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보고서에서 살펴보면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종의 주요 국가 수출 발생 시점을 예측한 표를 보면 미국은 2020년 4분기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인도도 내년 1분기에 매출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5G 대역폭 경매 일정은 2020년 12월 8일 3.7GHz가 예정되어 있어 여전히 기업들의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2021년과 2022년에 5G 장비 공급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분석에서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 등이 모두 5G 캐펙스를 집행하면서 통신사들이 장비 확보에 나설 수 있어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올 수 있고 실제로 글로벌 장비 업체들의 수가 급감했기 때문에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적어진 상황에서 통신 장비는 레퍼런스가 중요한 사업이라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급격하게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2021년과 2022년에는 통신 장비의 공급이 줄어드는데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G 장비주 어떤 업체가 좋을까요? 저 또한 5G 장비주 업체들 모두가 분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추천해드리기는 어렵지만 10월 21일 오늘 종가 기준으로 5G 통신 장비주의 시가총액 그리고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5G 통신 장비 업체별 현재 시가총액, 그리고 2021년에 예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2020년에 예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예상 손익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comp.fnguide.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주소창에 comp.fnguide.com을 칩니다. 해당 웹사이트 오른쪽 상단에서 검색하고 싶은 종목의 이름을 칩니다. 5G 통신 장비 업체 중 가장 시가총액이 큰 KMW를 살펴보면 웹사이트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가장 밑부분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부분에 연결 혹은 별도 기준으로 연간 분기의 애널리스트들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컨센서스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수치는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는 종목의 예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들을 평균한 수치이기 때문에 만약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소형주 기업의 경우 애널리스트가 해당 기업을 커버하지 않는다면 예상 수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도표는 제가 computer.fnguide.com에서 아래 종목들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을 보기 쉽게 정리한 수치인데요. 해당 표를 보시면 통신장비 업체별 2021년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멀티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2020년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많은 통신장비 업체 중 현재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지 절대 이 표만 가지고 매수하시면 안됩니다. 이 표를 바탕으로 스크리닝 하신 다음에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 사업 보고서, 그리고 기술 경쟁력, 과거 재무 데이터의 실적의 연속성, 그리고 영업이익률 등 여러가지 요소를 살펴보셔서 경쟁력이 있는 좋은 기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주의사항으로 본 영상은 매수 추천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영상에서 언급하는 기업에 대한 판단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5G 통신장비 시가총액 및 밸류에이션 테이블 표는 동영상 설명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공유해 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G 통신장비주 업체 주가가 이제 정말 끝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더 있는지 살펴보는 영상이었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